자유의 여신상은 높이가 93m고 뉴욕의 리버티 섬에 서 있어요. 빅 애플이 제공하는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 중 하나죠. 이것은 1886년 프랑스가 미국에게 주는 선물이었어요. 그 조각상은 프레드릭 오귀스트 바르톨디라고 불리는 프랑스 조각가에 의해 디자인되었어요. 조각상의 얼굴은 바르톨디의 어머니인 샬롯의 바탕을 둔 것으로 여겨져요. 그 조각상의 전체 영문명은 발음하기 힘든데 우리말로는 세계를 비추는 자유의 상이에요. 나머지 영상을 위해 줄임말을 쓸게요. 동상을 짓는 데 드는 총 비용은 6억 원이 넘었어요. 오늘날의 경제로 계산해보면 약 125억 원의 가치에 달하죠. 그 동상을 짓는 데 필요한 돈을 모으는 데는 5년이 걸렸어요. 이 프로젝트는 1885년 프랑스에서 완공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미국으로 운송될 수 있도록 조각상은 350조각으로 분해됐죠. 이세레호라고 불리는 프랑스 배가 파리에서 뉴욕으로 동상을 운송했어요. 하지만 재난 때문에 동상이 도착하지 못할 뻔했어요. 선박이 항해 중에 심한 폭풍으로 거의 침몰할 뻔했죠. 350개의 조각들이 뉴욕에 도착했을 때 그걸 다시 조립하는 데는 4개월이 걸렸어요. 그 기념비는 1886년 10월에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어요. 동상은 300개의 동판을 겹쳐서 만들었어요. 이 동판들의 무게는 총 31톤이에요. 조각상의 기초를 짓는데 추가로 125톤의 철이 사용되었어요. 동상 자체의 무게는 225톤이에요. 왕관에는 25개의 창문이 있어요. 이건 지구의 천연 광물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져요. 자유의 여신상이 1886년에 공개되었을 때 그 당시 지어진 철제 구조물 중 가장 높았어요. 하지만 오늘날 현존하는 가장 높은 조각상을 보자면 5위권 안에도 들지 못해요. 유명한 뉴욕 기념물 위로 우뚝 솟은 전 세계의 몇몇 기념물을 살펴보죠. 하지만 거대한 동상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가장 유명한 조각상들이 모두 물리적으로 눈길을 끄는 건 아니에요. 가장 유명한 기념물들 중 일부는 사실 꽤 작아요. 여기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의 뒷마당 중 한 곳에 위치한 아이언 보이도 포함돼요. 이 조각상은 작은 소년이 무릎에 팔을 감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1967년 리스 에릭슨이라는 스웨덴 예술가에 의해 만들어졌죠. 이 동상의 높이는 15cm밖에 되지 않아요. 이 작은 기념비의 전체 이름은 달을 보고 있는 작은 소년으로 번역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이름을 줄였어요. 아이언 보이는 1년 내내 온갖 종류의 이상한 선물을 받아요. 때때로 모자를 쓰거나 목도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손님들은 또한 동전, 과일, 초밥을 그가 앉아있는 돌 벤치에 둬요. 말 그대로 쥐만큼 작은 또 다른 유명한 세계 기념물이 있어요. 사실 쥐 2마리예요. 이 기념비는 필포트 레인의 쥐라고 불리며 런던에서 찾을 수 있어요. 2마리의 쥐가 치즈 한 조각을 놓고 싸우는 걸 묘사하고 있죠. 이 동상은 1862년에 만들어졌어요. 전해지는 바로는 한때 2명의 건설 노동자가 말다툼을 벌였다고 해요.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점심을 훔쳤다고 비난받았던 거죠. 이 작은 기념비는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남겨졌다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념물들 중 5위부터 시작해볼까요? 믿음의 조각상이에요. 인도의 나트와라에서 볼 수 있어요. 106m의 인상적인 높이로 서 있죠. 이 조각상은 힌두교의 중요한 상징인 시바를 묘사하고 있어요. 이 거대한 조각상의 건축에 약 2200톤의 강철이 사용됐어요. 28평방미터의 정원이 동상을 둘러싸고 있죠. 75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이 기념비 건설에 참여했어요. 그 크기 덕분에 약 21km 떨어진 칸크롤리 플라이오버에서도 이걸 볼 수 있어요. 건축 작업은 2012년에 시작되었지만 동상은 최근에 완공됐어요. 오늘날 나트와라의 주요 관광 명소로서 기여하고 있는 게 놀랄 일이 아니네요. 우시쿠 대불은 일본 스쿠바시에 있어요. 이것은 높이가 120m로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조각상이에요.
이 기념비의 무게는 어마무시한 4,000톤에 달하고 일본의 유명한 고승인 신난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1993년에 만들어졌어요. 이 기념비의 왼손은 길이가 18m예요. 관광객들은 약 85m에 위치한 전망 갤러리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놀라운 경치가 펼쳐져요. 맑은 날에는 기념비에서 약 67km 떨어진 도쿄 스카이트리까지 볼 수 있어요. 동상을 둘러싼 아름다운 정원은 제철의 꽃들로 가득해요. 방문객들은 그것들을 뽑아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9월과 10월에는 코스모스를, 5월에는 양귀비를, 5월과 6월에는 모란과 수국을 볼 수 있죠. 우리 행성에서 세 번째로 높은 기념물은 레이쿤 세키야예요. 미얀마의 하타칸 타옹이라고 불리는 마을에서 볼 수 있어요. 동상은 높이가 129m예요. 이 기념비의 건설은 1996년에 시작되었고 완공하는 데 12년이 걸렸어요. 이 기념비는 2008년 2월에 대중에게 공개되었어요. 공사는 공공자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 기념비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창시자라고 믿어지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의 모습을 묘사했어요. 동상은 불교에서 지혜의 색으로 여겨지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기념물의 각 요소가 아주 정밀하고 상세해요. 기념물 안에 27개의 다른 층으로 통하는 특별한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걸 많은 관광객들은 몰라요. 관광객들은 동상에 들어가 아래층의 벽에 있는 다양한 그림들을 볼 수 있어요. 비석의 내부에는 절도 있어요. 동상 밖의 지역은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랜드마크이기도 해요. 여기서 9,000여 개의 식물이 있는 보트리 나무 정원을 찾을 수 있어요. 기념비 옆에는 많은 식물들 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작은 좌불들이 있어요. 불상을 묘사한 기념비의 주제를 이어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기념비 경쟁에서 2위를 차지한 건 중원대불이에요. 중국 허난성에 있어요. 높이가 153m가 넘어요. 이 기념비는 100kg이 넘는 금, 3,300톤의 구리 합금, 그리고 1,500톤의 강철로 만들어져 있어요. 또한 면적이 311평방미터 이상에 달해요. 동상 아래의 다이아몬드 시트는 6,666개의 미니어처 부처로 구성되어 있어요. 건설하는데 11년이 걸렸죠. 건설 작업은 1997년에 시작되었고 동상은 2008년에 공개되었어요. 중원 대불 프로젝트 전체에는 대략 627억 원이 소요됐는데 그중 225억 원이 기념비의 재료와 건설에 직접 사용되었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동상의 정체를 알아내야 할 때예요. 통일의 조각상은 인도의 구자라트 주에 있어요. 높이는 기록적인 바로 183m를 조금 못 미치는 높이예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요? 이는 인도의 철인인 사다르 발라바이 파테를 기리는 동상이에요. 그는 1947년부터 1950년까지 인도의 제1부총리를 역임했었죠. 그는 56개 이상의 엄청난 군주국들을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인도로 병합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살펴본 다른 조각상들과 비교했을 때 철인은 만드는데 3년 반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300명의 엔지니어와 3,400명의 근로자로 구성된 팀에 의해 건설되었어요. 이 기념비는 약 7만 톤의 시멘트와 2만 5천 톤의 강철로 이루어져 있어요. 12,000개의 청동 패널이 이 구조물을 덮고 있어요. 기념비의 토대는 인도 전역에 거의 1억 명의 농부들에 의해 기증된 129톤 이상의 고철로 만들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 조각상의 무게는 총 1,700톤이에요. 통일의 조각상은 한 번에 200명의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전망 갤러리를 보유하고 있어요. 또한 2,000개의 사진, 4만 개의 문서와 비디오 프리젠테이션, 그리고 연구센터가 있죠. 이 전체 크기는 자유의 여신상의 거의 2배예요. 우와.